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6월 1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부동산 불패론을 부르짖는 댓글들, 부산은 대구와 다르다는 댓글들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려요. 제 갈 길을 갑니다. 네, 님이 옳습니다. 자, 서로 각자 다른 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매매지수 보합이고요. 부산 전세지수 첫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금리 가파르게 오릅니다. 지금 미국이 빅스텝 아니 자이언트 스텝 0.75%죠. 한국이 지금 1.75, 미국이 1.75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7월 달에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0.5%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미국은 7월이 되면 또 0.75%를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집값을 좀 떠받치기 위해서 아니면 부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계부채나 이런 부채의 위험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빚쟁이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받는 그 길을 택할 확률이 더 높게 점쳐지는 지금입니다. 네, 부채를 빨리 이 버블을 빨리 꺼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가는 게 나은데, 이거 천천히 꺼트리려고 하면은 과거 제 일본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서 1시간 더 넘지 싶은데요. 일본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일본을 닮아가는가라는 주제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건 정말 꼭 봐주셔야 돼요. 그건 진짜 우리나라의 교과서. 지금 부산의 모습이 대구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모습이 과거 일본을 답습해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금리 5.3%, 기준금리 5.3%, 2006년, 7년, 이맘때, 그때 집 다 샀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금리하고 맞먹는다고 본다면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2%? 2% 막 이런 식이에요. 2% 밑으로. 이제 고도 성장기는 좀 지났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시기로 갑니다. 과거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추후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경제 성장률도 0에서 2% 사이, 기준금리도 0에서 2%인 사이, 요 사이가 올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물론 그 기간은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금리 오르고 내리고 요 과정들, 그 일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왜 그렇게 추정하는지 그 근거는 그곳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이 낙폭을 키웠어요. 서울 키웠어요. 경기도 낙폭을 키웠어요. 인천은 지난주와 똑같고요. 세종 낙폭을 키웠어요. 세종 낙폭을 키웠고요. 그 다음 대전도 낙폭을 키웠어요. 대구는 워낙 낙폭이 심해서 유지하는 수준. 대구는 요거 살짝 지울게요. 대구는 유지하는 수준. 대구는 유지하는 수준. 부산도 유지하는 수준. 전국적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방어 선의가 위해졌던 울산도 지난주에 무너졌는데 울산도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근데 전세가 점점 낙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세종 낙폭 커졌어요. 인천 낙폭 커졌어요. 서울 낙폭 커졌어요. 경기도 낙폭 커졌어요. 전부 다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대구는 똑같은 상태. 대전도 낙폭이 커졌어요. 울산은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부산이 드디어 0.01. 전세가가 억 단위로 떨어지는 게 10중 한 7, 8, 10중 7, 8 정도가 전세 가격이 억 단위로 떨어지는데 이제 마이너스 0.01. 오히려 이 지표가 보합이네. 이제 조금 떨어졌네. 이런 게 투자자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해요. 실제로는 하락 거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오늘 좀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제가 오늘 추세선 한번 그려봤는데요. 연말이 되면 매물 개수만 5만 개까지. 지금 이 추세로 증가한다면 연말 되면 매물 개수 5만 개. 근데 저는 더 봅니다. 5만 5천 개 가까이 가네요. 5만 5천 개. 저는 거의 6만 개 가까이 갈 거라고 봅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물건들 지금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물을 별로 안 내놔요. 근데 이거 집 사고 파는 게 오늘 계약 거래하고 내일 잔금 치고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또 이주하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운대도 맞아야 되고 시간대도 맞아야 되고 이런 이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5월 10일부터 기회를 줬다. 그러면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이미 시간은 시작되었어요.
내년 5월 10일까지 이 기간까지 이미 우리가 매도자들이 팔 수 있는 시간은 벌써 3달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3달이 지나갔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때쯤 되면은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전세 물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소폭 감소. 지금 요때 대선 이후로 조금 전세 안 내놓을래, 나 그냥 팔고 말래 이러면서 집을 비워두고 전세를 내놓지 않는 경우 좀 생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팔리질 않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세를 내놓고 정부에서 뭐 규제 지역을 뭐 해제해 준다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겠지 하는 믿음이 조금씩 깨지면서 다시 매물로 나오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 추세선보다 한참 더 올라갈 거예요. 연말 되면은 한참 더 올라갑니다. 지금 활처럼 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세는 오히려 추세선을 보면 감소하는 건데 여러분이 연말 되면 감소할 걸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마찬가지로 점점 가팔라진다. 뭔가 느낌이 쎄하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73건,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오늘 33건 거래 신고되었거든요. 거래 신고 일수 남은 날수가 이제 12일 남았어요. 12일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에 한 6일 정도는 거래량 하루에 한 5건 정도 신고돼요. 요거 한 30건 정도 신고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신고대금이 한 30건씩, 한 180건 정도 신고되면 한 200건 정도 더 신고되면 정말 이거 4월 거래량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4월 거래량 못 넘어섭니다. 4월 거래량 못 넘어서요. 그럼 전년 동월에 반토막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월, 4월 이때 반짝 좋았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자, 가격 상단 부분, 요 상승하는 것들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거래 공백이 꽤 있었어요.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은 저 뒤에 나오는데요. 요런 것들은 좀 제껴놓고, 요런 것들 2억씩 상승했는, 1억, 2억, 3억 상승했는데, 얘들 찾아보면은, 저거, 그래도 좀 상승했는 게 맞네. 약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저건 오히려 긴 흐름상 보면은, 요렇게 올랐지만, 긴 흐름상 보면, 떨어졌다고 볼 만한, 금액도 한두 건은 있었어요. 네, 그 다음, 한 대략 10% 정도 떨어진 거래 한 게 보이고요. 지능 목화, 이런 거 간혹 가다가, 이게 뻥튀기 몇 억씩, 한 번에 6억이 올랐어요. 이거 엄청난 선진입이죠? 엄청난 선진입이에요. 이래서, 물론 사업을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선진입 빵빵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공률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말 잘못 들어가면, 재건축도 잘못 들어가면 정말 5년, 6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세월, 오히려 10년까지도 막 봐야 될 정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진입 파신 분, 요 사신 분보다는 파신 분에게 축하를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영 SK뷰 1단지 20% 가까운 하락 나타났고요. 코롱하늘채 2차 10% 가까운 하락, 대형 파크 프루지오 15% 가까운 하락. 전반적으로 찾아보면은 하락이 더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 정도 하락, 10% 정도 하락, 10% 이상 하락, 10% 정도 하락. 이 하락 비율이 보합의 의미가 10에서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빈도가 좀 자주 출현하기 시작한다. 요런 그냥 신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에 한 10% 정도 하락하는 거래건들 보이고요. 이렇게 깡통전세 한번 묶어볼까요? 3억 이하 거래들은 깡통전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출회 빈도는 더 잦아질 것 같습니다. 자, 추세상으로 건당 거래 대금 줄어들고 있고요. 6월의 거래량 수상합니다. 5월의 거래량도 지금 수상해요. 4월의 거래량 못 넘어서면 분위기 좀 더 식어갈 것 같습니다. 싼 아파트 다시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숨통을 트지 못하고 있어요. 자, 비율이 6월 달에 6억 이상 거래량은 7%까지 떨어졌고요. 분양권 거래량 0건. 어제 아파트 분양권 2건의 신고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디 푸르지오? 암남동 푸르지오? 지금 그 뉴스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이나 2달 전쯤에 밑에 물이 샌다. 이거 바닷물 같다. 근데 그 바닷물 아니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결로 때문이다. 결로 이 바깥쪽에 찬거하고 이것 때문에 결로 생겨가지고 안에 물이 맺혀서 떨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좀 심하던데요. 피 아파트
저는 그 아파트 위치도 잘 몰라요. 이제 신고가가 분양권 신고가가 나왔길래 어딘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정말 바다 어디 막 방파제도 보이고 거기 옆에 아파트가 옆에 가까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바닷물이 밑으로 새 들어온다는 뉴스 조금 무섭게 느껴집니다. 조금 무섭게 느껴져요. 자, 전세 거래량 77건, 그 중에 신고가는 2건이요. 신고가 비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거래량도 딱히 늘어나는 시즌은 아니고요. 억 단위로 하락, 1억 8천 하락. 아파트 이름 말 안 할게요. 그냥 가격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보합. 한 2억 하락, 보합. 이렇게 봐도 절반 정도가 억 단위의 하락. 근데 가격대가 뭐 9억짜리가 8억 되는 건 좀 그나마 나아요. 근데 5억짜리가 4억 된다? 이 하락률 자체가 다르잖아요. 5%냐, 10%냐, 혹은 10%냐, 20%냐, 10%, 20%. 10억짜리 전세가 9억이 되었다. 1억 떨어지는 거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5억짜리가 4억이 되었다. 이거는 20% 떨어진 거잖아요. 그냥 퍼센트의 문제보다 그래도 1억 정도는 융통할 수 있다. 생활 안정 자금의 명목으로 1억 정도는 융통할 수 있다.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대구에 그런 혼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첩보가 자주 입수됩니다. 부암동 화성아파트 1억 8천 하락. 나머지는 고만고만한데요. 지금 요런 하락이 뭐 저렇게 많이 하락해? 1억 2천 하락. 왜 저렇게 많이 하락해?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금리 상승분을 반영하자면은 세입자의 부담은 똑같은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하락으로 보이고요. 이 하락이 금리를 당연히 반영해야 되니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하락이고 오히려 보합 정도의 수준의 거래가 나타나는 것은 그게 좀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신고가 비율 굉장히 낮아요. 전세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 건재합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요 흐름 뭐 크게 의미는 두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정도고 싼 전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보면 4억 이하의 전세 사는 사람 90% 정도는 4억 이하의 전세 살고 있다. 과거에는 4억 이상 아파트 값이 오르기 전에는 4억 이상의 전세를 사는 사람이 거의 6, 7% 정도 되었는데 저까지 올라가겠나 싶지만 이 비율은 점점 더 높아갈 거예요. 전세 세입자 그렇다고 안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섣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고 해야 될까? 야, 뭐 예전에도 3, 4억 전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또다시 4억 전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에는 자기 자금이 만약에 1억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또 오랜만에 계산 한번 해봅시다. 3억을 차입했다. 얘도 1억이 있는 상태에서 3억을 은행에서 차입했다. 금리가 2%다. 요거는 지금 4%다. 현재 한 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에 120만원 60만원에서 120만원. 야, 이거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2배 올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아주 괴멸적인 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금리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는 중간에 대다수가 변동금리로 살잖아요. 그럼 중간에 어떨 때는 6%의 금리를 두드려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36, 28, 180만원. 과거에 60만원이면 살았던 월세를 지금 180만원을 살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 눈으로 확연히 보이시죠? 확연히 비싼 전세 쉽지 않아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2020년의 전세 가격보다 더 싸진다. 더 싸질 거예요. 분명히 더 싸집니다. 갱신 거래 하실 때 이것도 오랜만에 말씀드릴까요? 갱신 거래라는 게 5% 상한이 5%예요. 하한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 계약 재협상 하실 때 전세금 깎아달라 당당히 요구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세금이 너무 비싸다. 주변 시세 대비 한 5천만원 비싸다. 그러면 이사비다, 복비다, 이것저것 지출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냥 눌러 사세요. 근데 5천만원 넘어가고 정말 주변 전세 가격이 3억인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4억이다. 그럼 옮기세요. 그러면 옮기셔도 됩니다. 그럼 옮기셔야 됩니다. 네. 이사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큰 실익이 임차인에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월세 거래량 크지 않은 수준, 예년의 거래량은 넘어서고 앞으로 월세 거래도 점점 조금 더 줄어드는 추세로 갈 것 같아요. 6월 달에 월세 사는 사람은 60만원, 월세 보증금 6천만원에 60만원에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예년의 흐름을 살짝 넘어서긴 하겠지만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요때 만약에 뭐 2월 달에 학교 때문에 2월 달에 이사 간다. 그럼 2월 달에 이사 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2월 달에 이사 가고 그 다음에도 2월 달에 이사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나 임대 거래량이라는 게 이 마지막 1, 2,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많이 이주하고 다음 가을에 그 다음 해를 대비해서 이주하는 이 많은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는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는 임대 거래량 많지 않은 해다. 근데 신축 아파트들 입주 물량 빨리 안 빠지는 현상 보이시죠? 그 현상들이 지속해서 나타나도 물량 소화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결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천상 수만상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든지 갑자기 누가 돈이 많이 생겨갖고 자식이 분가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막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히려 밖에 나갔던 살던 자식들도 코인 때문에 돈 좀 벌었는데 독립할래요. 나갔다가 코인 쫄딱 망해서 다시 부모님한테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주식에서 재미봤다가 엄청 재미봤다가 자신있게 집을 박차고 나갔는데 요 근래 분위기 안 좋죠.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분위기 좋을 때는 뭐든지 다 좋고 다 해결이 되지만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